안녕하세요. 우주 생생뉴스입니다. 일요일인 마더스데이에는 유로비전 파이널 무대가 시작되는데 이번 유로비전에 이스라엘 참여로 말이 많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했을 때는 러시아 참가를 금지했는데 이스라엘은 이번 유로비전에 참여하면서 여러 나라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멕시코 서핑 여행 중 실종되었던 이 퍼스 형제의 시신이 발견되며 부모님의 마음을 참 슬프게 했고, 호주 대륙의 남쪽에서는 밤하늘에 오로라가 뜨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호주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소식이 있었고, 다음 주에는 연방 예산 발표가 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예산안에 이 주택 공급 문제를 어떻게 지원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밤하늘을 집안에서 볼 수 있는 우주인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360도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천정이나 벽을 우주 공간으로 바꿔줍니다. 제품을 구입한 후 아마존에 제품 리뷰를 남겨주시면 $10의 캐시백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설명이 적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캐시백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이나 친구 생일 선물을 고민하신다면 좋은 가격에 훌륭한 선물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먼저 이번 주 5월 8일 화요일 발표된 금리 동결 소식입니다. 호주 중앙은행에서는 작년 11월부터 7개월째 기준금리를 4.35%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하냐 아니면 인상이냐 하는 금리의 방향에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미셸 블락 총재의 발표에 따르면 중앙은행에서도 아직 양방향으로 금리를 열어두고 있다고 하는데 다시 금리 인상을 해야 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있던 날 증시는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앞으로도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비롯한 노동시장 데이터가 금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RBA에서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을 올해 말까지 3.8%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이는 지난 2월 예상보다 0.5% 높은 수치로 higher for longer가 지속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 이자율 인하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현 수준의 금리가 더 오래 간다고 보는 것입니다. 금리 발표가 있은 후에도 이 호주 달러는 큰 변동 없이 미 달러 대비 66센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연방 예산 발표 전 조금씩 초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이 페이드 플레이스먼트로 간호나 이 미드와이프, 소셜 워크나 티칭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주당 300불이 넘을 것으로 보이며 예산안이 나오고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가 아닌 내년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예산안의 관심은 아무래도 이 주택 시장인데 공급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은 집을 더 지으래도 이 하수구나 도로 시설 때문에 집을 못 짓고 있는 곳이 있을 정도라 이 부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소해줘야 이 건설업자들이 전철 부근의 용적률을 높여서 집을 더 밀도 있게 지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논의되는 방안이 이 향후 5년간 인프라스트럭처에 돈을 넣고 각 스테이트에도 이 돈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방안대로라면 5년간 10빌리언이 넘게 돈이 배정되는데 이 돈들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제대로만 깔아준다면 새 집 공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 초에만 해도 예산안을 좀 소극적으로 짜겠다고 말했는데 주말로 갈수록 큰돈이 펑펑 배정되면서 일부에서는 다른 소셜 서포트 지원금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우선 화요일에 발표되는 예산안의 뚜껑을 열어봐야 확실히 뭐가 뭔지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끔 들린 소식이 이란을 탈출해 호주로 왔다는 이민자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어사일럼 시커는 이란인으로 이란으로 돌아가라는 이 호주 이민성에 자신은 망명 신청자라며 이란으로 가느니 차라리 가자로 보내달라고 출국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이 양성애자라서 이란으로 가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명분이었는데 호주에서는 이 주장에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다며 망명 신청을 거부했고 법원에서도 호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도 출국을 거부하면 디텐션 센터에 머무르는데 이런 판결이 나면 바로 추방이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호주 수출품 중에 유명한 것이 육류인데요. 보통은 냉동으로 수출되지만 일부는 살아있는 상태로 실어서 수출하기도 합니다. 좀 오래된 사건인데 살아있는 양을 싣고 가다가 모두 폐사하며 이 동물 애호가들의 비난을 엄청 받기도 했고 그때부터 이 살아있는 동물을 빼곡히 배에 실어 비위생적으로 수출하는 데 반대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수출은 계속되고 있었는데 지난 3월만 해도 인도네시아로 실려가던 호주 소가 100마리 이상이나 죽어가면서 이 당국의 조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규정상 12시간 안에 3마리 이상 혹은 0.5% 이상의 동물이 한꺼번에 죽으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염병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생과 학대가 우려되는 사업이다 보니 이 라이브 애니멀 수출에 대한 비난이 더 거세졌는데 2028년에는 결국 이 사업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물 애호가들은 환영했지만 야당 중에 국민당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특히나 이 농부들의 친구를 자청하는 내셔널인 국민당은 드라이 시즌에 동물을 키우는 비용보다 수출하는 게 더 나은 농부의 고충을 모른다며 자유당이 다시 집권하는 순간 이 수출을 재개할 것이라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 자유당과 국민당은 연합당으로 코얼리션을 이끌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당은 국회에 몇 석 없기 때문에 국민당 하나로는 집권할 가능성이 제로고 이 자유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 옆에서 힘을 좀 보태면서 국민당의 입속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내년 선거에서 자유당이 당선되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양의 수출 금지는 확고해 보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마더스데이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